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면 영국이 EU에 남을지 떠날지가 결판나는데 그 전인 오전 8시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우리 금융시장은 내일 오전 개장과 동시에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대상선이 글로벌 해운사 1, 2위 업체를 회원사로 둔 세계 최대 해운 동맹인 2M에 가입할 전망입니다. 오는 30일부터 특정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에만 5조 원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일 목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부터 브렉시트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내일 오후 3시면 브렉시트 여부가 결판납니다. 만약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금융시장은 내일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곧바로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내일 오전부터 브렉시트 결과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투표 최종 결과는 오후 3시에 발표되지만 투표 종료 직후인 오전 8시부터 당일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구별 개표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민수가 60만 명에 달하는 썬덜랜드와 뉴캐슬 지역 결과가 발표되는 오전 8시 30분이 1차적으로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렉시트에 따른 파운드화와 유로화의 급격한 약세는 원화 약세와 달러화 강세, 그에 따른 국내 외국 자본 유출로 이어져 외환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따라 코스피가 2,000선을 단숨에 뛰어넘는 안도 랠리를 펼칠 수도 1,800선까지 추락하는 단기 패닉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0.27% 하락하는 등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 상승했던 지수는 브렉시트를 앞두고 발표된 두 건의 여론조사에서 EU 탈퇴가 1에서 2%포인트 우위를 보이자 일제히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JP모건은 최근 브렉시트 관련 여론조사를 분석해 잔류가 근소한 차로 우세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들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어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상황이 막판까지 전개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코스피는 브렉시트 경계감에 1980선까지 내려 전날보다 0.29% 하락한 1986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글로벌 해운동맹 합류를 추진해온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에 가입할 전망입니다. 현대상선은 최근 2M이 협력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얼라이언스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상은 상당 부분 진척돼 가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상선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2M과 공동운항 계약 등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내년 4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얼라이언스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2M은 글로벌 해운사 1, 2위 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크, 스위스의 MSC를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대상선은 2M에 가입할 경우 2M이 보유한 초대형 선박을 활용한 원가 절감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 신인도 상승으로 인한 영업력 강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M 역시 아시아 지역에 거점을 둔 현대상선과 협력해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 경쟁력을 키우고 현대상선의 미주 노선을 활용해 미주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특정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 혹은 10억 원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후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법으로 차익을 거두는 투자 방법입니다. 이 공시를 할 때는 이름이나 기관명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알려야 합니다. 이 공매도를 보고하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위반하는 건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금액이 많게는 수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각 종목별 보고 대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 정보를 투자 참고 지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말부터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가 확대되는 등 ETF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우선 펀드의 ETF 투자 제한을 완화해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가 활성화됩니다. 이를 위해 펀드가 자산 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가 추가됩니다.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ETF의 국내 상장 제한 조건도 풀어서 다양한 ETF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ETF의 경우 다양한 상품이 상장될 수 있도록 현재 집합투자 재산의 20% 이내에서만 일반 상품 투자를 허용하는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 투자 위험이 큰 ETF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개별 소비세 인하가 10개월여 만에 이달 말로 종료됩니다. 개소세 인하 혜택 종료를 앞두고 차를 살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 인하 기준이 업체별로 제각각이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번 달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그렇다면 이달 안에만 차를 계약하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는 걸까? 국산차는 통상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를 인하해 주는데 현대기아차는 일부 모델에 한해 이달까지 계약만 하면 7월 이후에 차를 받더라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전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라면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달에 구매 계약을 하더라도 이달 안에 차량을 들여오지 못하면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차량 계약이나 인도 시점이 아닌 통관 시점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들여오는 수입차에 대해 개소세 할인 혜택을 주면 나중에 업체들이 할인분을 자동차 가격에 스스로 반영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달 말 통관된 차량에 대해서도 7월 이후 차값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 수입차 업체들 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메르세데스 벤츠는 통관 때 개소세 인하를 받은 만큼 통관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달 30일까지 통관을 거쳤다면 그 이후에 판매가 되더라도 개소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BMW 코리아와 한국 도요타 등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안에 고객이 차량을 인도받아 등록을 완료해야만 개소세 인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달 안에 통관된 차라고 하더라도 7월 이후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의 찬반 투표 결과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쯤 공식 발표되는데요. 이 투표 결과는 영국의 미래는 물론 유럽연합의 지형을 뒤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나 인디펜던트, 미국의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들은 이 브렉시트 투표의 가결과 부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브렉시트 찬반 투표를 영국이 실시하는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여론은 유럽이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촉발되기 시작했는데요. 캐머런 총리가 작년 5월 총선 공약으로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 내 낮은 위상에도 불구하고 이 분담금을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경기 침체와 이민자 중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브렉시트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캐머런 총리가 유럽연합 잔류를 위한 요구 조건들을 유럽연합 측에 제시를 했고 올해 2월 유럽연합이 이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캐머런 총리는 국민들에게 내일 실시하는 이 브렉시트 투표에 반대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혼조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 찬성 입장이 반대에 비해 다소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는 브렉시트 찬성 투표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어떻게 될까요?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나 미국 블룸버그 등이 내놓은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선 이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곧바로 전 세계 증시가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4% 하락한 채 출발하고 주요 신흥국 증시들도 수직 하락한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파운드와 같은 달러 값은 1.2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영국의 경제 전반에도 아주 큰 충격을 가져다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타격을 미치고 금융시장과 투자, 가격, 일자리 모두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더욱 높아질 텐데요. 국내 경제 역시 상대적 위험 자산인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등의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는다는 반대표가 더 우세할 경우 어떤 시나리오가 예상됩니까? 네, 캐머런 총리가 바라던 대로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게 되면 이 주식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파운드화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1.47달러대를 훌쩍 넘어서는 등 이 지난 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회복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할 것이고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요 증시들도 일제히 반등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특히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걷어지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다시 시동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브렉시트가 부결되면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가고 또 주식시장도 좀 안정을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파운드화 가치 상승이나 주요 국가의 주식시장 회복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은 즉각 큰 폭으로 반등하고 외환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일정을 현재 조정 중인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얼마 전 금리를 내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로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브렉시트 여부가 내일이면 결판이 나는데요. 찬반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우조서대학이 해양 플랜트 사업 부실이 극심했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5조 원 가까운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우조선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이 시기에 대우조선 최고 재무책임자를 지낸 김모 씨를 조사하면서 이 같은 규모의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감사원이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대우조선의 해양 플랜트 분야 회계 부정을 감사하면서 적발해낸 액수인 1조 5천억 원보다 3배 넘게 커진 규모입니다. 2012년부터 해양 플랜트 사업이 크게 부실화하자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우량 사업까지 회계 조작에 동원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현재 검찰은 최근 10년간 대우조선이 수주한 사업 500여 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어 분식회계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태블릿 브랜치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은행 바깥에서 태블릿 PC 하나로 계좌 개설부터 대출, 카드 업무는 물론 자산관리 상담까지 이뤄집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장 개설을 원하는 고객에게 은행 직원이 직접 찾아가 1:1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거래에 이용되는 태블릿 PC에는 업무 처리를 위한 화면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서명까지 모두 전자서식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후 곧바로 신규 통장 발급이 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 하나로 상담부터 서류 제출, 계좌 발급이 모두 이뤄진 것입니다. 이처럼 은행 직원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 태블릿 PC를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태블릿 브랜치 영업이 은행권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숨어있는 고객을 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평소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부터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까지 모두 숨은 고객입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시간에 은행에 내점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바쁜 고객님들의 시간도 절약해드리고 이렇게 방문을 해드리니까 고객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은행에 따라 태블릿 브랜치를 통해 계좌 발급과 대출 카드뿐만 아니라 외환 퇴직연금, 자산관리 상담과 포트폴리오 설계까지 실제 영업전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태블릿 브랜치 영업은 지난해 KB 하나은행을 필두로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이 순차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까지 가세하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법으로 인해 태블릿 브랜치를 통한 은행 신탁 상품이나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는 금지돼 있지만 관련 규제가 풀리면 시중은행들은 관련 영업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이 재건축 시공을 따내기 위해 무상 지분을 높인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낸 뒤 지분율을 낮추면서 조합원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무상 지분이 낮아지면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재건축 막바지 단계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두고 시공사와 조합원 간 무상 지분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사업단은 당초 제시한 무상지분율 164%를 132에서 164%로 차등 적용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세대는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둔촌주공에 살고 있는 한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 시 무상지분율을 164%로 제시해 동의했는데 이제와 낮추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무상지분율은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대지 지분입니다. 조합원 입장에선 무상지분율이 높아야 자신이 낼 추가 분담금이 적어집니다. 반면 시공사는 무상지분율을 낮춰야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주공 6단지에서도 지난 2월 무상지분율로 갈등을 겪다 결국 조합원 요구보다 낮은 141%로 협의를 받습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원이 요구한 150%의 무상지분율을 낮추는 대신 일반 분양가를 당초보다 높은 3.3제곱미터당 2,510만 원으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이보다 낮은 금액에 분양될 경우 손실 부분을 시공사가 떠안는 겁니다. 과천주공 6단지는 무상지분율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보통 재건축 과정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 3개월 내로 이주가 시작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조선업의 감원이 본격화하면서 대형 조선소 2곳과 협력업체들이 모인 경남에서 실업 대란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업 위기로 경남 지역 실업자 수는 지난 1월 5만 2천 명에서 3월 6만 8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시기 실업률은 3.1%에서 3.9%로 올랐습니다. 실업자 수가 크게 늘면서 상반기 실업률은 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월에 경남 지역 실업자 수는 3만 8천 명, 실업률은 3%였고 두 달 후인 3월에는 6만 4천 명, 4.6%였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IMF 구제금융 요청 직후보다는 낮지만 실업자 수는 벌써 당시를 초과했습니다. 문제는 조선업 위기에 따른 실업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빅2가 있는 거제 지역에서만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최대 3만 명가량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하는 일부 어린이집들이 오늘 집단 행동에 들어가면서 영아를 둔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에 따르면 이 단체의 회원 일부는 오늘부터 이틀간 어린이집 가동률을 평소의 20%에서 30%로 낮추며 집단 휴원에 돌입했습니다. 이 한민련은 회원 어린이집 14,000여 곳 중 만여 곳이 동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이번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낼 수 없게 된 부모들은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어린이집 휴원과 관련해 특별한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맞춤형 보육 상황 대응 본부를 꾸리고 제도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마티아스 뮬러 폭스바겐 그룹 회장은 파사트와 티구안, 골프, 아우디 A3 등 370만 대가 넘는 차량에 대해서 독일에서 리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본 고객에 대한 배상 등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지 않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뮬러 회장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하던 차량 배출가스 시험을 앞으로 외부의 독립적인 제3자에 맡기고 차량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제 도로주행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배상이나 리콜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한국 판매법인인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한국에서 추가 리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고 검찰이 연비 조작 수사에 박차를 가한 이후로는 아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 등 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하는 조선업 고용 지원 방안과 관련 지역 경제 대책을 발표합니다.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영진 전 KTN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 어음을 거래한 것을 두고 벌어진 금호과 형제들의 민사소송 1심에서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패소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열대과일 생산량이 전년보다 52.5% 급증했습니다. 자, 내일 브렉시트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브렉시트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분야별로 심층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